자, 이제 국세 환급을 볼게요. 환급. 자, 환급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과원합금과 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과원합금은 관합금, 오납금 합친 거예요. 과하게 많이 냈거나 아니면 원인 없이 잘못 낸 거야. 오납금. 자, 그래서 이유 없이 낸 거였죠. 이건 당연히 돌려봐야 되는 거죠. 과원합금. 자, 환급세액은요, 밑에. 환급세액은 세법에 따라 구조적으로 환급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부가세 하면 매출세 빼기 매입세 했더니 마이너스 나온 거죠. 환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또 기납부세액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총부담세 구하고 그다음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환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개념이 뭐 1번, 2번. 그다음에 뭐 적법하게 납부한 후에 세법이 개정돼서 감소한 경우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환급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약간 의미를 달리하고 있고요. 과원합금, 환급세액. 그 밑에 꽃표시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기간 기속을 잘못해갖고 납부했다면 환급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전기에 내야 되는 거를 요때 낸 거다. 1년간만 가산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 아까 봤던 거. 환급 없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환급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 자, 환급금은 일단 큰 구조는 자, 환급금이 결정이 돼요. 과원합이든 뭐든 이제 결정이 돼요. 환급금 결정.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이거를 충당할 거냐를 고려해요. 환급금이 나왔는데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 거야. 그럼 퉁칠 거냐를 이제 고려하는 거죠.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다면 그때 이제 이거를 지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충당, 지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 충당, 지급. 자, 결정할 때 아까 결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간기속 잘못했을 때 아까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뭐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당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충당이 있는데 뭐 일반 충당, 뭐 소외환급 충당, 뭐 원칙 세액간 충당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일반 충당이라고 하는 거 안에 직권으로 충당하는 게 있고요. 직권 충당, 직권 충당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 충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직권 충당은 얘는 동의 같은 거 받지 않고요. 동의 없이도 충당을 해버리는 거야. 얘가 지금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발생했는데 내야 될 금액 안 내서 체납 발생한 게 체납. 체납이라고 하는 건 납부 고지에서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이야. 고지서 띄웠는데 안 내면 그러니까 신고 법인세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내면 체납인 게 아니고 그때 안 낸 거에 대해서 다시 고의서 띄웠는데 납기 정해서 그때까지 안 내면 체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납. 그런 세금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물어볼 필요 없이 바로 충당해서 털어버리는 게 맞잖아요. 또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거야. 납기 전 되게 급박한 상황이다 이거죠. 얘가 세금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타 기관이 막 집행 들어가 압류하고 막 난리야. 그럼 얘는 어차피 못 걷어갈 거다. 급하니까 납기가 되기 전까지 바로 납기 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급박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직권으로 충당해 버리는 거야. 자, 직권 충당. 얘가 체납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다든가 납기 전 징수 이런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 충당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신청 충당은 이제 얘가 납부 고지서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이 존재한다든가 아직 납기까지 안 가서 이제 만료가 안 돼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는 이제 알아서 신고 납부를 또 해야 되는 세금이 존재하는 거야. 내야 될 세금 이런 것들과 이제 충당할 거는 얘가 동의를 얻어야지만 충당할 수 있는 거야. 동의를 해야지만 충당한다. 신청이란 게 그런 거죠. 동의를 구해서 충당하는 거 신청 충당 두 가지가 있다. 그 충당할 게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이땐 직권 충당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신청 충당이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얘를 먼저 충당한다 이거죠. 체납한 거나 이게 급한 상황이 있는 것들은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신청 충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교재 보면서 잠깐 훑어보실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지급이라고 하는 거. 지급은 충당을 고려하고 나서도 돌려줄 금액이 있다면 그 결정한 날 결정일로부터 원칙이 30일 내 이제 환급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국기법의 대원칙이 30일 내 환급해 주는 거야. 결정일도 30일 내 환급해 준다. 자, 이때 환급을 해서 지급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계좌 이체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현금으로 바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 환급, 계좌 이체 환급. 자, 우리가 신고할 때 환급금이 발생하면 거기 이제 계좌를 적는 란이 있어요. 어디 은행, 그죠? 계좌번호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서 하면 그 계좌에다가 돈 쏴주는 거야 이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바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환급해 줄 때는 플러스 뭐가 발급되냐면 국세 환급금. 자, 환급해 줬어요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환금 송금 통지서. 송금했다라고 하는 통지서가 바로 발급이 됩니다. 환과 동시에 바로 같이 발급이 되는 거야. 자,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 바로 같이 발급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을 남한테 양도할 수 있어. 환급금 받을 권리를 남한테 넘길 수 있어. 내가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나 어차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네가 받아가 라면서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야. 얘가 양도 가능하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양도 가능한데 이 양도는요. 양도는 환급금 송금 통지서 발급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환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돼버린 거야. 그 이거 양도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죠. 이 통지서 받아 바로 발급해버렸다면 발급됐다는 얘기는 환급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양도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거니까 그 돈 갖고 갚으면 되는 거야. 그죠? 양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발급 전에만 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말장난 치겠죠? 자, 언제든지 양도 가능하다. 틀린 지문.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는 통지서 발급 후에 가능하다.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실무적인 걸 안다면 이때 환급되면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 후에는 양도가 안 되는 거야. 발급하기 전에만 양도가 가능한 거야. 명확히 아세요? 발급 전에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는 잡았고요. 자, 교재 들어가 보시면 89페이지 하단에 자, 일단 먼저 충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제 충당 처리 절차. 일반 충당이 나오네요. 그 안에 직권 충당이 나오죠. 직권 충당. 1번이 직권 충당. 체납된 체납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둘째 줄은 납기 전 징수. 두 가지. 체납과 납기 전 징수. 이런 사유가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이때는 동의 없이 바로 의사 관계 없이 바로 직권 충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신정 충당. 납부 고지서 띄워서 내야 될 국세가 있다든가 아직 납기까지 안 갔지만 그 다음에 또는 자진 납부할 국세가 있다는 파란 글씨.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 얻는 경우에 한해서 충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또한 자, 위 동그라미 1번에 직권 충당이 있는 경우에 그죠? 여기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 얘가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이 갑이라는 자가요. 소득세가 있어. 소득세가 이때 이제 소득 납기야. 납기까지 안 낸 거야. 이제 납기. 이때까지 안 내면 뭐라 그랬죠? 체납이 발생한 상태야. 체납이 있었어. 체납. 이 상태에서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라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이제 환급이 발생한 거죠. 이때 환급이 발생한 거야. 환급. 자, 돌려받을 금액이 딱 나오는 순간 환금 결정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충당을 고려해봤더니 체납한 국세가 있네. 그러면 얘랑 직권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죠? 직권 충당. 그래서 체납이거나 이런 사유가 있다면 직권 충당이니까 충당해야지라고 해서 이때 충당 결정한 거야. 충당해야지라고 충당 결정이 떨어진 거야. 충당 결정. 충당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체납했다는 얘기는 돈이 없는 상태. 그러면 얘 소득세에 관한 세무서 말고 다른 채권자들도 지금 돈 못 받고 있는 자가 수두룩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 돈 못 주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상대방들은 지금 얘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상태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딱 나와서 환급금이 딱 발생하면 여기다가 압류 걸어. 압류 걸어갖고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국가는 충당하려고 하고 채권자들은 압류 걸려고 하고 그 압류가 먼저 앞서버리면 충당 결정해봤자 이거는 뺏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충당이 안 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국가는 무조건 충당을 먼저 해버리려고 뭐라고 규정을 만들었냐면 이때 충당 결정이 떨어지면 이 환금 발생일 발생일과 이 체납한 국세 법정 납기와 이 발생일과 두 개 중에 늦은 날. 당연히 늦은 날이 돼야 늦은 날. 왜냐하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납기까지 안 낸 세금도 있고 충당할 그 환급금도 있는 거니까 둘 다 있을 때 둘 퉁치려고 하는 게 충당이니까 이 중에 늦은 날로 소급해서 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압류 걸어봤자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때 발생한 날과 이 납기와 둘 중에 늦은 날로 소급해서 충당 결정이 된 걸로 봐버리겠다. 그러면 이때 압류 걸어봤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야. 국가가 먼저 충당해 버릴 거야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맨 밑에 이게 직권 충당이죠. 지금 직권 충당. 동그라미 직권 충당이 있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와 강진수비 이런 것들과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기와 환급금 발생일 중에 늦은 날로 소급해서 대등에게 대해서 소멸한 걸로 본다. 충당된 걸로 봐버리겠다. 압류 걸어봤자 의미 없다. 아셨죠? 이게 들어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일반 충당이란 거 봤고요. 직권 또는 신청. 그 다음에 또 다른 충당이 또 있어요. 원천 징수 세액의 충당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실무적으로 연말정산. 그래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해 봤더니 환급금이 발생한 거야. 근데 당연히 그 다음 달 계속적으로 또 월급 받아갈 때 세금 떼서 납부할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놈하고 퉁치는 거야. 이런 경우 있겠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정산해 봤더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신청에 돌려달라고 해서 바로 받아갑니다. 13회 월급 받아가지 다음번에 낼 거랑 퉁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다면 다시 또 내야 될 금액과 충당하는 거, 그죠? 충당 잔여금 환급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넷째 줄에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경우라면 즉시 환급한다. 보통 이렇게 받고 있죠. 바로 환급받는 걸로 하지 내일 금액과 다시 까는 걸로 매달 충당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최근에 들어온 건데 최근은 몇 년 됐어요. 소액 환급금 충당이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이제 충당을 다 고려한 후에 일반 충당 등을 다 고려했어요. 직권이든 신청이든 고려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래. 그러면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금액이 10만 원 이하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얘를 지급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게 있었나 봐. 그런 일이 좀 실무적으로 좀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던 거야. 특히 지방세 쪽에. 그래서 지방세 쪽에서 이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국세도 넘어와서 국기법에 들어온 거야, 최근에. 자, 그래서 뭐냐면 10만 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실무적으로 대단히 미스죠. 어쨌든 10만 원 안 되고 소액이다 보니까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버린 거야. 1년이 지나버렸다면 그때는 다음번에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가 만약에 있다면 납부 고지 낼 금액이 있다면 거기다 충당을 하는 거야. 이때는 그냥 동의한 걸로 봐버리겠대. 동의한 걸로 보고 그냥 충당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 까먹고 있었지? 요번에 충당이 돼서 내일 금액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8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이하 8만 원만큼이 거기서 까져 있는 거야. 왜 8만 원만큼 비지? 기쁘네? 봤더니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거기서 까가지고 충당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만 고지가 된 거죠. 납부 고지가 날라올 때 8만 원만큼 빼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거야. 동의한 걸로 보고 진행해서 다 털어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실수한 거니까. 거기에 소액 환급금 충당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당 순서가 나오죠. 1번 환급금을 충당할 때 일반 충당을 할 때 일반 충당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신청과 그 다음에 직권이 있어. 이때는 체납된 놈에다가 먼저 충당하래요. 즉 가로 열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직권 충당부터 먼저 하라 1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번 하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충당의 순서. 자, 다만 납세자가 고지 따라 내야 될 국세에 따라 충당할 걸 동의를 해버리거나 신청을 해버리면 이때는 그놈부터 먼저 하라. 규정상은 1번, 2번, 그죠? 직권이 먼저고 신청이 나중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납세자가 납부 고지 날라온 거 이거 낼 때 이거랑 먼저 까주세요라고 이제 신청해버리면 그럼 그때는 그놈하고 먼저 충당하는 걸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번 아까 소액 환급금 10만 원 이하일 때 그거 충당할 때 그때 이때 고지서 날라온 낼 금액이 있다면 그거랑 충당하는 걸 했는데 그때는 같은 세목이 있다면 같은 세목에다가 먼저 하래요. 그게 동그라미 2번. 같은 세목이 있다면 그놈에서 우선 충당한다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건데 일반 충당이나 그 소액 환급금 충당 이런 것들 할 때 환급금이라고 하는 게 2건 이상이 있다면 2개 이상이 있다면 이제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효가 있거든요. 국가한테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일정 기간 5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럼 소멸돼 버려요. 그때 소멸시효가 짧게 남아 있는 거야. 그놈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거. 5년 채우는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짧게 남아 있는 그놈부터 먼저 충당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지급은 이제 30일 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 충당한다. 그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급은 가로 열고 계좌이체 방식 또는 현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때는 뭘 발급한다고요? 환급금 송금 통지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2번. 근데 이거 양도도 가능하대. 별표죠. 납세자는 이 송금 통지서 발급하기 전에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이 경우는 문서로 요구해라고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양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충당할 게 있는 거야. 그럼 충당부터 먼저 해야지. 그죠? 양도 안 되는 거야. 충당부터 먼저 고려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지체 없이 따라서 양도에 응해서 갑인데 을이 오면, 그죠? 그러면 을한테 환급해주면 된다,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있고. 자, 밑에 이제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걸 확인되는 금액에 대한 환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작년 개정이야. 자, 요건 뭐냐면 세무서가 있고요. 세무서가 있고, 자, 얘가 이제 갑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얘가 명의 대여자야. 얘가 이제 실사업자고요. 그 명의 대여자인 갑이 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세금이 내라고 해서 얘가 낸 거야. 얘가 예를 들면 1,000만큼 납부한 거야. 얘가 1,000만큼을 납부한 거야. 자, 1,000만큼 납부했는데 얘가 명의 대여자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봤더니 명의를 대여했네. 실제는 얘네. 그럼 얘한테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낸 금액에 더 뭘 해야 돼 이제? 얘는 이제 부과했던 거를 취소해서 플러스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얘한테는. 그리고 얘한테는 이제 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가 있는데 기본 통칙이라는 데서 이제 세법의 기본 통칙은 법원성이 없는데 이제 국가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맞아? 보세요. 얘가 실사업자가 얘면 얘가 냈다고 하지만 1,000을 얘가 냈겠지. 실사업자가 얘 명의만 빌려가지고 얘가 냈겠죠. 그래서 얘한테 징수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얘가 세금 줄이려고 장난친 거니까 얘한테 귀속된 걸로 해서 하면 1,000보다 세금이 더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진세율 같은 거 피하려고 막 그런 거 자기 동생을 올려가지고 이제 했다든가 그러면 자기한테 더해지면 세금이 많으니까 그럼 그걸 피하려고 했던 거니까 얘가 냈던 금액은 작은 금액일 거고 얘한테는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거야 만약에. 그죠? 한다면 그럼 얘가 한 1,300을 징수하게 되는 거야. 이때 1,300은 얘한테 걷고 얘는 1,000 돌려주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얘가 낸 걸 거니까 여기서 1,000만 원만큼을 얘한테 환급해주지 말고 얘한테 1,000만 원만큼 기납부로 빼는 걸로 하자. 해서 얼마만 내게 하자 얘한테 300만 내게 하는 게 편하지 않느냐. 그게 또 세금이 뭔가 결손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잘못하면 얘한테는 거들려고 얘는 돌려줘 버리고 얘가 안 낸다고 나자빠지고 막 그러면 못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얘한테 빼는 게 낫겠지 라고 통칙 갖고 운영했던 거야.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다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해서 얘한테 빼주고 해서 얘한테 300만 내라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사실은 얘가 명의 대여자지만 자기 돈 좀 낸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낸 거니까 나 돌려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얘한테 마이너스 됐느냐. 둘이 좀 다툼이 있었던 거지 이제 그러다가. 그래갖고 얘가 이제 소송이 붙은 거야. 대법원까지 가 대법원에서 환급금 받아갈 자는 형식적으로 얘가 낸 거니까 얘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얘한테 까는 거는 이건 네 멋대로 한 거다. 기본 통칙은 법원성으로 네 멋대로 한 거니까 과세관청가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을 받게 된 거야. 대법원에서 얘가 이겨버린 거야. 얘한테 돌려주게 돼. 국가는 손해보는 거죠. 얘한테 깠는데 얘한테 또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넣게 된 거야. 들어오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대법원의 그 고귀한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때 대원칙은 이자한테 환급하라라고 하는 걸로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환급은 얘한테 하는 게 맞다. 그래 맞네요. 형식적으로 얘가 낸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얘가 냈다는 게 확인된다면 실사업자가 부담한 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뺄 수 있다라는 걸로 개정이 된 거야. 확인된다면 얘가 낸 걸 확인된다면 그때만 빼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확인되겠지. 얘가 냈겠지. 얘가 내는 경우는 드물겠죠. 어쨌든 얘가 낸 게 확인되면 그때 빼라는 거지 무조건 얘에서 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얘가 환급받은 건 맞지만 원칙은 맞지만 얘가 냈다면 얘가 낸 게 있다면 이제 이때는 빼라. 자 읽어보시면 과세 대상이 소수죄인 거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명의되어져야 되는 과세를 취소하고 1000을 취소하고 실질기속자 1300만큼을 과세하는 경우에 명의되어자 대신 밑줄 치면 돼요. 명의되어자 대신에 실질기속자가 납부한 걸 확인되는 금액은 이렇게 돼 있죠. 그때만 확인된다면 그때는 기납부색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줘라 라고 하는 걸로 돼 있다.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 지문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개정이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환급 가상금이 나오네. 이제 환급해줄 때 환급 가상금, 돌려줄 때는 이제 이자만큼 줘야죠. 환급 가상금. 자, 가상금인데 개정되게 또 있네요. 개정된 게. 특이한 거야. 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얘가 억울하면 경정 청구도 하고 안 되면 불복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과세관청이 어떻게 업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바로 잡아야지라고 해서 그냥 기간 지났지만 안 해도 돼. 안 해줘도 되지만 그냥 해준 거야. 그게 이제 밑에 고충 민원 처리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제 알아서 해준 건 아니고 자, 기간 지나버리면 억울하니까 막 하소연 해본 거야. 갔더니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민원 처리에 따라서 그래, 너 환급해줄게라고 한 거야. 너는 권리 행사 안 했지만 불복 청구나 이런 거 안 했지만 돌려줄게라고 한 거야. 이때는 환가상금 준다 안 준다? 안 해주는 거야. 원금만 주는 것도 되게 고마운 거야. 그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자, 맨 위에 꽃표시 법소정의 고충 민원이란 국세 관련해서 납세자가 경정 청구나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불복이나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 기간까지 안 한 거야. 제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해서 좀 이건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민원 처리가 허용이 돼서 그래서 그래 돌려줄게라고 했다면 그때는 환가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사항. 충분히 나올 만하죠? 왼쪽 페이지 하단에 밑줄 친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환급해 줄 때 가상금 이자율을 이제 법에서 고시하고 있어요. 이자율 1.8%, 1.6%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자, 이런 이제 소송이 붙었다든가 불복이 들어가서 환급금 받을까 확정이 됐어. 그럼 빨리빨리 환급해 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세무서로 가서 처분청으로 가서 이제 바로 경정 결정 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환급이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나 봐.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돼 40일 지나버리면 그때는 환가상금 이자율이 만약에 1.8%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곱하기 150% 해가지고 1.5배만큼을 환급해 주래요. 가상금으로 주래요.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야. 안 하면 이자가 더 붙는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 오른쪽 페이지의 이자율. 자, 거기에 이제 불복 절차나 이런 것들에 따라 판결 확정되고 맨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40일 이후에 환급을 해준다면 그때는 기본 정해놓은 이자율의 1.5배 해당한 이자율만큼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자 계산 기간이에요. 그럼 환급금을 줄 때 맨 위에 가시면 박스 환급해줄 금액에 이자율 곱해갖고 기간별로 이제 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야. 이제 기산일. 환급해줄 때 날짜 계산할 때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자 주지? 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올해 좀 개정이 좀 됐단 말이에요. 자, 하단 가보시면 자, 가로 2번에 파란 글씨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날에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이자 준다는 얘기야. 자, 과원합금 뭐라고 할까? 과원합금은 원인 없이 잘못 낸 거야. 이유 없이. 그러면 바로 돌려줘야죠. 이자 바로 줘야죠. 내자마자 그거는 잘못 낸 거야. 이유 없이 낸 거야. 그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일. 파란 글씨 차고납부, 이중납부 등등 과원합이 있었다면 납부일부터 줘야 되는 거. 납부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 파란 글씨 다음 날, 이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납부일 요거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근데 환급세액은 뭐야? 구조적으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환급은 원인 없이 낸 게 아니라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틀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내자마자 환급해 주는 것이 이자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 아까 우리 환급은 며칠 내 하는 거야? 원칙이 30일 내 환급이다. 이걸 따라서 30일까지는 이자 안 주는 거고요. 30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자 주는 거야. 그래서 다 30일 지난 날로 돼 있어요. 30일 지난 날. 근데 표현이 약간 좀 법조 문헌적으로 보니까 웃기죠. 30일 지난 날로 돼 있네요. 지난 날은 30일 지나고 다음 날이잖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이잖아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다음 날에 다음 날 되는 거지. 하루가 좀 빠지는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규정상 문헌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일 지난 날에 다음 날, 30일 지난 날 다음 날부터 이자 준다. 30일 지난 날에
그 다음 날부터겠죠. 쉽게 말하면 다다음 날이 되는 다다음 날 30일 지난 날은 플러스 1일이니까 그날의 다음 날이니까 그 다다음 날부터 이자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올해 개정된 것이 자 30일 지난 날인데 밑에 12번에 맨 밑에 30일 지난 날인데 근데 이제 그 아랫줄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급금 결정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결정. 얘가 신고 안 했는데 결정하다 보니까 환급이 발생한 거야. 그죠? 결정을 통해서 결정해서 환급해 줄까요? 세무공무원이 신고할 때 신고도 안 했는데 결정하다 보니까 환급 나왔네. 아유 넌 보다 보니까 결정할 때 야, 환급이었네. 환급해 준다.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지난 날로 하래요. 결정일 30일 지난 날. 얘가 알아서 신청해야지만 30일 지난 날이 맞는데 신청 없이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일을 신청일로 봐가지고 그날부터 30일 지난 날로 하래요. 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개정된 거는 밑에 자 세법에서 환급 기한을 정하고 있대요. 그게 밑에 예를 들어놨죠. 조기환급 같이. 이렇게 조기환급은 15일, 그죠? 부가세 조기환급 15일. 이 조기환급 같이 이렇게 기한을 정했다면 그 환급해주는 기한이 지난 날, 환급 기한이 지난 날 15일이요, 15일이 지난 날 30일로 하지 않겠다는 거야. 얘는 더 조기환급이니까. 자, 얘도 30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15일 이렇게 날짜를 짧게. 또 밑에 주류에 대한 환급은 10일, 그죠? 그래서 짧게 돼 있는 거는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자 줘라. 그 다음 날부터 좀 말하자면 다음 날부터 이자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인 없이 잘못 냈던 거, 과온합금 잘못 낸 거는 납부일로 기억하면 되고 납부하면 내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자 주는 거야. 근데 구조적으로 환급해 주는 건 30일. 근데 그게 올해 들어온 게 뭐야? 조기환급이나 이런 게 있으면 15일 짧아지면 그 기한으로 땡겨주겠다는 거. 30일이 아니라 15일 그게 올해 들어온 거야. 15일 짧게 하는 거, 10일, 15일 이렇게 짧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날에 다음 날 이어줘라 라고 하는 게 짧게 하는 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개정사항이 다음 페이지 가시면 경정청구야. 경정청구에 따라서 경정결정 따라서 환급해 주는 경우야. 그럼 여태까지 뭘로 되어 있었냐면 그때는 경정청구일부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 주는 걸로. 경정청구에서 이겼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 주는 거 돼 있는데 웃기죠. 자, 원래 내가 1,000만 원 세금 냈는데 근데 사실은 800이 맞았다고 해서 200만 원 경정청구해서 받아준 거야. 그럼 200만 원만큼은 이유 없이 냈던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바로 납부한 날에 다음 날 이자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경정청구 한참 있다가 경정청구 들어갔다는 거야. 경정청구는 5년 내 하는 거니까 한참 있다가 그때 경정청구한 날부터 이자 준대. 그래 다음 날부터. 그러면 웃기잖아요. 1,000만 원 냈는데 800만 원이 맞았으면 200만 원만큼 돌려줄 때 처음에 낼 때 800이 맞았는데 200을 더 과혼합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200만 원은 내자마자 바로 이자 주는 게 맞죠? 합리적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는 개정에서 삭제해버린 거야.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준다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칙대로 과혼합금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있죠? 가로 열고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한 날에 다음 날부터 이자 주는 걸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좀 불합리했다는 거야. 내고 800을 1000으로 내고 나중에 경정청구 통해서 200을 돌려받게 됐을 때 납부한 날에 다음 날부터 이자 주는 게 맞지. 거기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었구나.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는 몇 년? 아까 5년. 이것도 5억 이상 뭐 이런 거면 10년으로 뭐 이런 거 없어. 이제 얘는 그냥 무조건 5년이야. 아까 소멸시효는 5년이고 그죠? 가산세 제외한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다라고 돼 있는 거. 그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5년이야. 5년이고 그 소멸시효는 아까 중단도 있고 정지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재작년인가에 들어올 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넷째 줄에 그리고가 아니라 그 바로 위에 또한 둘째 줄 끝에 또한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야? 권리 행사를 하면 중단되는 거 아니겠어? 5년인데 돈 달라고 하면 중단되는 거잖아. 세무서 보고 환급금 돌려주세요. 왜 안 줘요? 라고 의사표시하는 순간 돈 달라는 징수권이라고 하는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때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5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환급금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납세자가 환급금 청구를 안 하니까 청구하세요라고 독려한 거야. 그거는 중단 사유가 당연히 아니겠죠. 납세자가 환급금 받아갈 자가 자기 권리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이게. 그래서 또한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한테 환급 청구해라 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안내 통지 등으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야. 납세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안내문만 날라온 거야. 그죠? 납세자가 환급금 받아갈 자가 자기 권리 행사를 해야지만 중단되는 거야. 이땐 중단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 이제 물납재산 환급이 나오대요. 물납재산 환급.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금전으로 세금 냈어. 근데 그게 환급되는 거지. 그럼 환급될 때는 뭘 줘? 환급 가산금 이자 줘.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의 시중 금리가 있기 때문에 정기기미자율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자 주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건물로 세금을 냈어. 우리 물납 남아 있는 건 지금 현재 뭐 있다 그랬죠? 어제 처음 했던 거네. 처음에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우리 조세에 대한 개념 잡을 때 했던 거. 지금 물납은 상속세와 재산세 쪽에만 물납이 있는 거야. 두 개만 물납이 있다. 어쨌든 그런 물납을 했네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동산 가지고 상속세를 물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납했는데 그게 세금이 잘못됐던 거지. 너무 많이 냈던 거야. 그러면 환급 받아야 되겠죠? 그럼 뭘로 환급해 줄까 원칙이?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물납을 했고 부동산으로 물납했고 부동산으로 환급 받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줄까 안 줄까? 가산금을 안 준다는 거야. 왜? 기회 수익 이런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건물을 물납했다가 돌려받을 때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그 건물 돌려줄 때 그 사이에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야. 금전은 은행 금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반영해서 이자를 주지만, 그래서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할 때는 가산금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저 파란 글씨 해놨죠?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물납한 걸로 환급해 줄 때는. 근데 내가 물납을 했는데 국가가 물납받은 자산을 국가 행정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면 환급 받을 때 그놈으로 환급해 주지 못하겠죠. 이미 그죠? 우리 물납의 대표적인 게 뭐 사례는 많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거는 그 모카이 시장 영등포에 거기서 이제 상속세가 나왔는데 그 세금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야. 모카이 시장이 뭐 지금은 뭐 너무나 큰 대형 예식장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그냥 대명사, 부의 대명사 모카이 시장 거기서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그때 20몇 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도 전일 수 있고요. 그때는 전국 각지에 모카이 시장 뭐 1호점, 2호점 해갖고 많았어. 그 창업주가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세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금전으로 못 내니까 예시장, 영등포에 있는 모카이 시장으로 세금을 물납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세무서가 들어갔어요. 이제 물납받았으니까 세무서가 이전한 거야 거기로. 너무나 세무서가 열악해가지고 영등포 세무서가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세무서 가면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철침 있고 궁전 모양으로 돼 있는 예식장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여부 보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기사가 나오고 막 초호화 예식장이 초호화 세무서가 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세금 잘못 냈다고 환급 받겠다고 예식장을 돌려달라는 거야. 이미 세무서는 이전해갖고 업무 처리하고 있고 이정표도 다 만들어갖고 다 됐는데 언제 어떻게 돌려줘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급을 뭘로 해야 돼? 금전으로 환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이때는 금전으로 돌려주니까 뭘 줘야 돼? 이때는 가산금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밑에 내용의 첫 번째 박스 내용 안에 물납했는데 그걸 팔아버렸다든가 또 성질상 환급이 분할해서 냈던 세금이 10억인데 10억 대신 물납했는데 그중에 환급이 2억이야. 그러면 예시장에 뭐 위에 철탑만 떼갖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일부 분할하는 게 불가능하다든가 다른 용도에 이미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예시장을 세무서로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 이미 사용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야. 이렇게 물납받은 걸로 이런 경우는 틀어져서 다시 하면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드니기 때문에 그때는 물납 재산을 환급해주지 못하고 금전으로 환급한다. 이때는 이자까지 줘야 된다. 아셨죠? 환급해줄 때 물납한 게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순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물납이라는 거는 일단 태생적으로 물납은 세무서가 물납받을 때 가급적 물납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물납의 순서가 어떤 순서일까요? 금전으로 환금성 돈으로 바꾸기가 용이한 것부터. 국가도 물납받으면 돈으로 바꿔서 세금을 충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돈으로 바꿔치기가 용이한 것부터 물납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돌려줄 때는 반대로 뭐부터 돌려주려고 할까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그죠? 느낌이. 그게 법에 정해놓은 순서야. 근데 대원칙은 뭐냐면 물납한 게 여러 개 있을 때 환급금을 환급해줄 때는 신청한 거 순서대로 주는 거야. 신청한 순서대로. 그게 대원칙이야. 근데 신청이 없다면 물납 허가 순서 역순. 허가하는 순서의 반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급 순서는 일단 첫째 줄에 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에 따라 환급해야 된다. 근데 신청이 없다면
밑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 하는 건데 상징세 환급 할 때는 허가 순서 역순이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물납자산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갑이 여기 세무서에다가 이제 물납을 했어요. 건물을 이걸 물납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물납한 건물을 다시 환급해 주는 거지. 이제 물납했던 건물을 환급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세무서가 물납받아 갖고 이거를 이제 임대도 하고 등등 활용해 가만 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건물 물납받아서 국가 거니까 이제 물납했으니까. 자, 근데 그게 나중에 환급이 되는 케이스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물납받은 건물에다가 예를 들면 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던 거지. 또는 수익적 지출도 발생했던 거야. 그리고 운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세무서가 과실이 발생했던 거, 임대료 같은 거 받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 물납한 그 기간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건 환급해 줄 때 누가 부담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할 거냐? 자, 먼저 자본적 지출. 그럼 이 건물이 10층짜리인데 10층짜리 물납했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10층짜리인데 미치는 거죠? 10층은 임대가 빠지겠어? 임대 안 빠지니까 국가가 이제 국가 거니까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 거야. 엘리베이터.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도 빠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세금 잘못해 돌려받겠대. 봤더니 이거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돌려줄 때 이 자본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들어갔어요. 이거 누가 부담해야 돼? 이거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납세자가 다시 1억만큼 내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만 떼고 가져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가 1억도 주고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야. 얘가 납세자가 부담한다. 근데 유리창 깨진 거죠? 이런 거 교체하고 막 그런 비용이 들어간 거야. 이거는 이 과실 누가 가져갈까요? 임대료 받은 거. 국가 거지. 임대해서 1년 동안 물납받은 1년 기간 동안에 이거를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은 이건 국가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만 요런만 납세자가 부담하고 가져가는 거다. 환급 받아갈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다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가 가져가고 하는 거야. 수익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관리 비용에 대한 얘기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란 글씨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거는 국가 부담. 근데 밑에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과실은 국가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야. 달걀 이런 거 닭을 물납받았나 보죠 뭐. 옛날에는 지금 물납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물납이 되게 다양해서 닭도 물납하는 거죠. 닭이 달걀 낳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실이죠. 그럼 당연히 국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를 물납받은 거야. 그랬더니 젖소니까 우유가 나왔고 막 이런 것들이 밑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참고 2차 납세무자에 대한 환급. 자, 2차 납세무는 좀 이따가 보실 주제. 그러면 본래 납세자가 이제 못 내니까 2차 납세무자가 내는 거야. 냈는데 알고 봤더니 2차 납세무자가 아니었던 거야. 원래 2차 납세무자 아니었는데 모르고 잘못 냈던 거야. 그러면 환급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그 2차 납세무자라고 원래 처음에 잘못 지정된 자. 그 자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1번. 2차 납세무가 없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한테 환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2차 납세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를 했대요. 근데 환급이 발생했대요.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환급해 줄지는 이거는 구상권 행사 등의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2차 납세무자는 대신 부담해 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본래 납세자한테 네 거 내가 대신 냈잖아. 구상권 행사를 해요. 그걸 고려해 갖고 환급해 주래요.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돼.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해서 환급해 준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 됐네요. 이제 드디어 2장을 이제 털었네요. 2장이 제일 양이 많아요. 3장하고 4장이 남았는데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2시부터 진행을 하시는 걸로 오후 수업을 3장부터 이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 네.